혹시 불을 쌓는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이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버는 법을 외치지만 진짜 거장들은 잃지 않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그 역발상, 불을 지키는 것이 곧 불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 지능적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죠. 나의 모든 재정적인 결정들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화려한 공격으로 한 방을 노리고 있나요? 아니면 철저한 방어를 통해서 패배 자체를 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더 존스의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것의 핵심이죠. 이건요, 절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내 자산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공격 전략이다. 이런 아주 똑똑한 선언인 셈이죠. 그럼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신도 모르게 지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쫓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요, 사실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에 의해 조종되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게임이거든요. 역사가 이걸 아주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18세기 영국을 통째로 뒤흔든 남해회사 거품 사태부터 80년대 일본의 부동산법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보세요. 투기적인 광풍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공격적인 게임을 했던 사람들의 파멸적인 손실이었죠. 좋습니다.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지지 않는 전략의 핵심은요, 어떤 기술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바로 심리, 그러니까 단단한 방어적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 심리적 토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바로 그릿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정의했듯이 그릿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방향을 가진 열정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끈기의 조합이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방어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게 만드는 내면의 엔진,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릿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 막막하죠? 스콧 애덤스가 목표 대신 시스템을 만들라고 조언하는데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0마일 달리기라는 목표는 실패하기 쉽지만 매일 어떤 식으로든 활동적으로 지내기라는 시스템은 훨씬 유연하고 지속 가능하죠. 이게 바로 그릿을 현실에 적용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어적 마인드셋의 가장 높은 경지, 그 정점에는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동시에 눈앞의 모든 위험과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궁극의 정신적 방어태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다졌고, 이런 방어적 마인드셋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원칙으로 구현되는지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위험한 착각들이죠. 모든 거래에서 이겨야만 하고 어딘가에 비법이 있을 거고 나는 예외일 거라는 그런 믿음이요. 하지만 진짜 프로들은 이런 환상에서 제일 먼저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안정적인 소득의 힘이죠. 여러분의 월급은요,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내 투자 자본을 지켜주는 방패고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닫히고, 결국에는 진짜 부를 쌓아 올리는 엔진 그 자체입니다. 피터 린치의 이 사례를 보면요, 방어적 투자의 핵심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가가 떨어질 때 남들처럼 공포에 파는 게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거죠.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들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방어적 투자자에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이죠. 그런데 이 잃지 않는 철학, 이게 비단 투자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칙을 기업가 정신으로 싹 가져와 보면 오래 살아남는 아주 견고한 사업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짐 콜린스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죠. 바로 여우와 고슴도치입니다. 여우는 이것저것 아는 건 많지만 산만하고요. 고슴도치는 딱 하나,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단 하나, 자기 자신에 집중합니다. 위대한 기업들은 하나같이 이 고슴도치 같아요. 자신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명확한 컨셉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외부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만들어내죠. 구글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요. 이게 바로 완벽한 고슴도치 전략의 교과서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수익 기회를 과감히 거부하고 최고의 검색 엔진을 만든다는 단 하나의 미션에만 집중했죠. 그 결과 막대한 마케팅 비용 없이도 시장을 지배하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방어적인 해자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원칙들을 싹 다 모아서 당신의 개인 재정을 굳건히 지켜줄 견고하고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 이른바 금융 요새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요새를 짓는 첫걸음은 뭘까요? 바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죠. 주택처럼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위한 빚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요. 신용카드처럼 소모품을 위한 고금리 빚은 당신의 요새에 구멍을 내는 적입니다. 이 나쁜 빚을 도구처럼 쓰는 습관, 이건 정말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숫자니까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세요. 40%. 만약에 가계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재정적인 위험구역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상치 못한 위기에 극도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나만의 금융 요새를 짓는 4단계입니다. 첫째, 나쁜 빚이라는 누수를 막고, 둘째, 월급이라는 튼튼한 기초를 다집니다. 셋째, 원칙에 따라 방어적으로 투자하고, 마지막, 넷째, 소득보다 적게 생활하면서 안전 마진이라는 성벽을 아주 높이 쌓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어는요, 결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공격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긴 게임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화려한 공격 기술이 아니라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삶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아내고 방어하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이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